사위라는 사람이 변변한 직장이 없고 딸이 조용히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의를 그냥 사위 명의로 사면 안 되겠느냐. 금지옥엽과 같은 이제 귀한 딸이니까 아파트 소유자 등기는 사위 명의로.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뒷조사를 조금 했더니 여자가 있었던 거죠. 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고.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블로그의 사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여서 오늘 주제로 한번 골라봤고요. 의외로 이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꽤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인과 사위 사이에 딸의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 부부한테 금지 옥엽과 같은 이제 딸이 한 명이 있었고, 딸이 이제 남편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결혼 승낙은 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사위라는 사람이 변변한 직장이 없고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뭐 보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별로 성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탐탁지는 않았지만, 단지 이제 사돈 부모님은 이제 약간의 이제 재력이 있으신 집안이어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딸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잘 살겠거니 하고 이제 결혼 승낙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신혼집이 필요한데, 사위는 이제 당장에 이제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딸한테 이제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서 일단 집을 좀 마련하면 나중에 이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도 갚아드리고 효도하겠다라고 했고요. 딸은 이제 부모님한테 신혼집 마련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아버님께서 딸이 워낙 이제 금지옥엽과 같은 이제 귀한 딸이니까, 아 그래 뭐 딸이 신혼집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좀 도와주마, 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보태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뭐 보통의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증여를 한 거죠.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신혼집을 구해보다가 적절한 이제 집을 하나를 찾아서 이제 이걸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딸이 조용히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의를 그냥 사위 명의로 사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 딸한테 주는 그런 이제 선물 같은 건데 사위 명의로 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탐탁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워낙 또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이제 사위가 약간의 이제 부탁을 했겠죠. 사위가 변변한 뭐 직장도 없고 자신감도 좀 결여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의 이제 기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집 벌써 딱 장만해가지고 결혼한 남자야, 이렇게 좀 명예도 좀 세워주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돈만 보내주고 소유자 등기는 이제 사위 명의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큰 패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딸 부부가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잘 살지는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주 다투다가 어느 순간 딸이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뒷조사를 조금 했더니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뭐 싸움을 많이 했고, 그 사위는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래 내가 직장 동료하고 좀 그런 관계였다, 뭐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돌하게 뭐 이혼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혼을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고, 그 아버님이 딸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사위가 죽도록 미웠겠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딱 5분 정도만 법이 없다면 내가 정말 저 사위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정말 큰 분노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다만 내가 결혼할 때 보태줬던 돈, 그걸로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만이라도 좀 돌려받고 싶다, 사위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위는 그건 내 집인데 왜 주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아버님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오신 그런 사례였습니다. 보통 결혼한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 1순위는 사망한 사람,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속은 이제 자기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그러니까 자기 직계 밑으로 이제 자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이 1순위겠죠. 그런데 배우자는 그 1순위하고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거든요. 직계 존속은 뭐냐? 부모님이에요. 뭐 아버지, 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내 위에 직계 친족을 말하는 거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직계 존속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례에서는 직계 존속이 있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이 사위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재산을 다 상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딸만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는 건가요? 이제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인적 상속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나눌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도 사망한 그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게 이제 상속 재산이 되는 거고요.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상속 재산이 되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사위 명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딸 명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상속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증여한 거라는 걸 증명을 하고 명의만 그렇게 한 거다, 네. 그걸 증명을 했다고 하면 상속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사위가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갖거나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딸 명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위 명의였죠. 사위 명의였기 때문에 원칙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이 그 아파트의 실제 주인이에요. 그런데 단지 명의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죠. 뭐 세금 문제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주인은 딸이지만 소위 명의만 이렇게 넘겨놓은 거죠. 실제로 주인은 딸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주인이 딸이다, 명의만 사위 앞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딸 재산이니까 이거는 딸의 재산이고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게 딸이 자기 남편한테 그 명의 신탁을 했다는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보통 명의 신탁 계약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명의 신탁 계약서를 쓰고 신탁 행위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런 명의 신탁 의도에서 그런 명의 신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부모님 재산인데 명의만 사위 앞으로 해주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속 문제는 아니더라도 명의신탁 했는데 내가 명의신탁을 이제 취소한다, 해지한다, 돌려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명의신탁 계약서나 약정서 같은 게 없는 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까운 이제 사례였는데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위가 그냥 다 가졌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약간 억지 소송이긴 하지만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거나 그 돈을 내가 빌려준 거니까 뭐 돈을 갚아라 라는 뭐 소송을 약간 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실제로는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를 했기 때문에 갚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사실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런 소송을 내서 재판부에서 이제 좀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히 합의하세요라고 조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라도 뭐 지급해라 이런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조정도 강제는 할 수는 없고 그 사위 쪽에서 나는 못 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조정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딸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 전에 아버지 저 이래 가지고 저 정말 힘들어요, 뒤를 밟아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혼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혼을 했더라면, 이혼할 때는 이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딸의 이제 친정 쪽에서 돈이 다 왔기 때문에 재산 거의 100%가 이 딸의 기여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하면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아파트를 받거나 아니면 돈으로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으면 돈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딸이 일단 재산 분할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사망했다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을 못하니까 그 재산은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오겠죠. 부모님이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이혼을 안 하고 이제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이제 후회하시는 거죠. 차라리 이혼하라고 내가 닥달을 할 걸 그랬다.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문제는 그 집 명의를 사위 앞으로 해버렸던 거, 그것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동 명의로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딸 명의로 해줬다면 이런 고민은 좀 덜 수 있었겠죠. 소유 명의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딸 부부가 이혼할 걸 생각해서 미리 뭐 사유 명의로 하지 마, 딸 명의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된다면 그냥 딸 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집 살 돈을 보태준다. 다만 이건 너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언제 얼마를 갚아라 라고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사위 명의로 할 거면 사위하고 앉아서 차용증을 쓰는 거죠. 얼마를 빌려줬다. 그러면 딸이 사망했더라도 그 차용증에 근거해서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서류를 좀 남겨놓으시는 거. 아까 이제 제가 명의신탁 말씀을 드렸는데, 딸하고 사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서가 있었다면, 아니면은 이 부모님하고 사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서라도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염려가 되시면 변호사한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그냥 문의 정도로도 해보시면 이런 쉬운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용증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줄 생각인데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차용증을 썼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되거든요. 사위가 잘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여한 거랑 똑같죠.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이라도 써놓고 잘하면 그냥 살게 내두시고 잘 못하면 돈 다 갚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런 방법은 약간 이제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인과 사위 사이에 상속 재산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던 사례였는데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또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법률 조언을 조금 받으신 다음에 행동하시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